이번 영상은 장안구 영화동에 낙찰받았었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현재 진행사항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공매로 진행됐었던 물건이고요. 대지고 53제곱미터입니다. 1억 1,700만원짜리가 2회 유찰이 돼서 9,400까지 떨어졌던 물건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재미난 건 임대차 정보에 1층, 2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층이 건물주고요. 2층은 토지주입니다. 저는 토지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과 또 토지 주인은 다른 상황이고 2층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땅만 2분의 1 소유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적 정보 총 106제곱미터 중에서 53제곱미터고요.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크게 문제될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유의사항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3자 건물이 소재하므로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경매나 공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입찰자 스스로 알아보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세 입찰 결과 이건 꼭 입찰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입찰을 했는데 감정가 대비 82.55%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단독 낙찰이었고요. 9,712만 8천원. 이때 당시에 실전반 분들 몇 분과 함께 같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한번 입지를 볼게요. 지하철역은 주변에 없습니다. 광교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요. 매교역하고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화서역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땅을 아버지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는 이 땅 지분을 1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주인은 둘째와 셋째가 반반씩 나눠서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내가 국가의 세금을 체납해서 막내의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죠. 자, 낙찰 후 진행사항 볼게요. 2020년 12월 22일 저녁 집으로 제가 직접 낙찰을 받고 찾아갑니다. 1층에 집 지은 분 거주하고 있고요. 2층에 토지 2분의 1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만나서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채무자분과 12월 23일 날 통화를 완료했었는데 채무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더 떨어지면 낙찰 받으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사는 건물주와 2층에 사는 동생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거주하는 2분의 1 토지 주인은 제 땅을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거주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유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동생과 협의해서 낙찰 지분을 인수하면 가장 베스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안 좋다 보니 협의점 찾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낙찰 받아놓고 처음 찾아간 뒤에 한동안은 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협상과 소송 동시 진행에 들어갔죠. 이때가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변론기일이라든지 또 조정기일도 잡혔었는데 굉장히 늦게 잡히는 상황이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이 없죠. 왜냐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은 우리에게 땅을 사용하는 만큼의 부당이득금을 줘야 되거든요. 부당이득금은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쌓이는 구조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소송이나 협상을 하든 2년, 3년 뒤에 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잔금 납부하는 순간부터 부당이득금은 계속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부당이득금은 월 80만 원 정도 청구를 했거든요. 왜 이 정도 청구를 했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2023년 1월 5일 날 소장 접수를 합니다. 2020년도에 낙찰 받고 좀 늦게 소장을 접수를 했죠. 왜냐면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2층에 거주하시는 분과 또 1층에 거주하시는 분과도 몇 번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2층에 거주하시는 분과는 또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는 했었었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1층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분에게
건물 철거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를 하는데 계속 패문부재예요. 그리고 또 패문부재. 결국엔 3월 23일 날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법무사를 써서. 답변서의 내용은 뭐냐? 우선 부당이득금 80만 원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1층 건물 소유자분도 본인이 토지 주인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80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2023년 6월 20일 1차 변론기일이 남부지방법원에서 잡힙니다. 이거는 지인분께서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광각으로 찍는 바람에 저를 완전히 난장이로 그리고 머리는 엄청 큰 사람으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자, 건물주와 1차 변론기일 진행 사항 어떻게 되냐? 아들과 함께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주는 매달 땅을 사용하는 값을 줘야 하는 건 안다. 하지만 매달 80만 원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검색을 자기가 해보니까 보통 땅값의 5, 6% 정도 청구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러면 이걸 어떤 근거로 이렇게 청구를 했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1억 2천 정도였고 또 3년 동안 땅값 상승분 적용을 하면 땅의 가치는 1억 5천이 넘는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을 합니다. 건물이 없었다면 감정가는 더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격 또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1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아드님이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의 6%라 했을 때는 900만 원입니다. 그럼 9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75만 원이에요. 제가 과하게 청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80만 원의 뭐 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임야가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6% 정도 계산을 한다고 하면 75만 원 또 8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또 2층에 거주하는 분과 계속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제가 사준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값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인지시켜 드렸어요. 토지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가치가 높아지지만 오래된 건물만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들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건물을 감정받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해결 방안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건물을 제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계신 분은 땅을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 땅과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대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2층에 거주하신 분에게 다 넘길 수도 있겠고요. 또 건물 및 2층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토지를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로 합친 뒤에 매도하는 또 방법이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건물 및 2층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토지를 매수 후 제가 건물을 부수고 신축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 및 2층에 거주하고 있는 분의 토지를 매수 후에 리모델링 후 매도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에요. 2층짜리 건물이고 설계사무소에 요청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증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있는 건물 가치를 더 높여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경험치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고 싶어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으로 인수를 하고 또 이렇게 꼬여 있고 갈등도 심하고 서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제가 온전히 해결을 해서 모두가 해피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3명 다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꼬여 있고 또 기존의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아서 해결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